논문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긴 한데 양자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십몇 년 안에 이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될 거라고 그러는데 양자 컴퓨터 하나 나오면은 뭐 아시다시피 거의 게임 끝나죠. 예,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다 해도 약 한 뭐 100년, 1000년 걸릴 그 계산 문제를 양자 컴퓨터 하나 되면 몇 초 만에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울산 AIDC 같은 경우에 냉각용으로 저 SK가스의 그저 내열 누수기지 내열 쓴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전력 소비량이 좀 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반영이 되나요? 뭐 그 정도까지 자세하게는 반영이 못했습니다. 예. 예, 또 11차와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다르죠? 11차하고 11차.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차 전력수 기본계획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예측은 카이스트의 김지호 교수가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어서 발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에 상당 기간 동안 전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 네,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로는. 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없던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한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잖아요. 네. 없었던 일을 갖고 미래 앞으로 있을 일을 전망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파라미터를 조정해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나 그 파라미터의 조정을 주관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아주 다양한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제가 보기로는 이제 다른 나라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에 대한 증거와 비교해 본 그런 플라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본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아까 이제 여기 설명드린 다른 파트 보고서 다른 파트에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효율 개선 속도라든지 이제 AI 시대에 됐을 때 이제 생산성 뭐 향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다 고려를 돼가지고 종합적으로 된 건데요. 일단은 제가 초반에 이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챗 GPT가 기존 구글의 같은 검색을 했을 때 전력 속도 10배다 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해봤더니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제 물론 10배까지 될 수 있는데 그게 실제 그 전력 소비랑 절대량 자체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과거에 했던 게. 왜냐하면 그 수치는 과거 수치거든요. 옛날에 그 구닥다리 반도체에 여러 가지 굉장히 조금 굉장히 강력한 보수적인 예를 들면 그 입력 자료를 A4지 한 2장을 해가지고 출력은 A4지 한 10대장 그 정도 그런 과정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 최신 반도체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검색 수준 그런 걸 해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안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냉방용의 비중이라든지 그밖에 이제 효율의 발전이라든지 예, 그런 등등을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내린 결론이고요. 물론 이제 아무도 모르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발표의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서에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데 그 문장으로 제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학자 유명한 미래학자 로이 아나라가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너무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 데이터 AI 시대 그 전기 소비에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전기 소비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너무 그 미국과 중국의 사례만 보고 너무 패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할 때 하방 위험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데이터 센터를 막 지어놓고 나서 실제 데이터 센터가 그게 수요가 없으면은 그 자체주의 비용은 사회적 큰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 센터는 AI는 그 AI를 구동한 데이터 센터가 있는 데서 정보수집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챗GPT가 글로벌 구독자 수가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2위. 미국 다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수많은 챗GPT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쓴 전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챗GPT 데이터 센터 서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동남아도 있고 미국에 있죠. 그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AI 지금 정준 교수님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는데 아마 한국 AI보다 외국 AI가 많을 텐데 대부분 그 정준 교수님 쓰신 전기는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그 데이터 센터 우리 AI 강국으로 가가지고 아주 우리나라가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뭐 굉장히 글로벌한 AI를 발명을 했다고 가정을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진다고 하면은 그때 그 데이터 센터의 그 AI 사용자의 그 전기 소비가 우리나라에 발생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글로벌한 데이터 그 AI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해가지고 구축을 해서 그쪽으로 보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요지가 있는 쪽에 데이터 센터를 할 거고 거기서 구동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AI 강국을 가기 위해서 전력 소비가 어쩌고서 큰일 났다. 전력 소비 이게 AI 강국을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전력 소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금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강국이 되는 거하고 이 전력 소비 이게 전력 빵빵히 밀려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보고서의 메인 제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 박사님이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차분히 좀 지켜보자. 그런 또 결론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온기훈 교수님. 이제 미래 그 전력 수요를 예측할 때 오늘 논의된 그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화라고 하는 그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화 수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되어 있는지 앞으로 미래 전망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뭐 석유화기라는 철강 이런 거가 굉장히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산업용 전력 수요가 그게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뭐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해외 직접 투자 수지라는 게 있는데 연간 약 350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다면 전력 수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종합할 때 너무 이렇게 앞으로 전력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AI와 전력화.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한 건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AI 시대가 이제 정착이 되면은 사실 데이터 센터보다는 온 디바이스나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아마 전기화의 수요는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게 꼭 데이터 센터의 전기 소비가 느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이제 하이퍼스케일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향후 10년 이후 정도 되면은 그런 초대형 데이터 센터보다는 엣지 데이터 센터, 수요지 인근의 소형 데이터 센터를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도 데이터 센터 보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석유와 철강
그 전기 소비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 안 드려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되게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속 유지 또는 뭐 유지 정도 되는 거지 이제 뭐 크게 과거처럼 그렇게 에너지 전력 전기 소비를 드라이브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산업용이랑 네네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그거는 뭐 실제로 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 자동차 이렇게 현대도 그렇고 다른 거 다 해외로 공장을 이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소비의 증가세를 제한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두 가지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 좀 적게 올라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직은 초기라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기하십시다. 5만 원씩 내가지고 내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오늘 아주 기본연구소에 바탕을 둔 차분한 또 발표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철현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발표